뭐 학생들, 특히 대학생들 뭐 대리 출석, 대출한다 그러잖아요. 대리 출석. 이런 건 들어봤습니다만 수술방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믿기시겠습니까? 손수호 변호사님. 네, 그동안 이런 그 유령 의사, 고스트 닥터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논란들이 있었고 네.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하. 네, 올해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부산 영도에 있는 한 정형외과입니다. 네. 이 정형외과 수술실에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갔고요. 네. 또 단순히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수술을 집도했고요. 네. 또 그냥 수술도 아니고 환자를 전신 마취한 후에 수술을 할 정도의 큰 수술이었어요. 네. 어깨 수술이었는데 그런데 이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 뭐 의료인도 아닌데 수술을 한 집도한 다른 사람이 누군가 알고 봤더니 네. 참 황당하게도 네. 이 의료기기 납품업체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아하. 이 영업사원이 이제 간호사와 함께 들어가서 전신마취 시키고 네. 환자를 수술했고요. 네. 그 후에 진료 기록, 수술 기록 등에 대한 네. 여러 가지 조작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손수호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 정황이요.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보시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정형외과 정형외과 병원입니다. 검은 양복 입은 사람 들어가죠? 저 남성이 바로 영업사원입니다. 그렇게 다시 나왔다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뭘 들고 나오죠? 다시 수술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양복을 입었던 영업사원이 수술방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간호사들도 같이 따라 들어갔죠? 지금 이 환자는 어깨를 다친 환자가 혼자 링거병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사람 누구냐? 바로 해당 정형외과 원장입니다. 원장은 나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술 마친 지 얼마 안 돼서 마치지도 않았는데 수술을요. 중간에 나와버립니다. 이게 원장입니다. 지금은요. 의사가 수술방에 나와버립니다. 저렇게 양복을 입고 병원 밖으로 나가버리죠. 수술이 아직 안 끝났는데 말이죠. 그 사이에 영업사원, 의료기기 영업사원은 안에서 그 어깨를 수술해야 되는 환자에게 전신마취까지, 여러분 전신마취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부분마취도 아니고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을 했는데도 혼자, 이른바 집도를 했다 그러죠? 혼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끝내는 상황인데 결국 앞서도 손수호 변호사님 말씀하셨죠? 해당 환자는요, 뇌사 상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심정지가 왔고요. 결국은 뇌사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오윤성 교수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의사분은 진료를 해야 되고 영업사원은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네. 이제 영업사원이 이제 그 진료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마취과 의사 그리고 정형외과 의사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너무 황당한데요. 네. 사실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보신 환자분이 받는 그 수술이 견봉 성형술이라고 한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내용을 보게 된다면 어깨뼈의 그 바깥쪽 끝부분을 깎아내고 이걸 평평하게 다듬는 그런 수술인데요. 이건 내시경 장비를 통해 가지고 염증을 제거하고 뼈를 그 다듬는 수술, 아주 전문적인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네. 이 수술 과정에서 내시경 장비가 쓰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영업사원 이 A씨 같은 경우는 이 내시경 의료기기에 붙어 있는 이 소모품을 판매하는 사원이기 때문에 네. 관련 장비를 잘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네. 그 장비를 잘 다룬다라고 해서 본인이 마취부터 어깨 절개부터 해서 시술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2018년 대한민국에서 이제 버젓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불행한 그 환자 같은 경우는 자기도 어떤 사람도 저런 상황에 자기가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의사분들의 자존심 문제가 아닌가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그리고 취재를 나온 언론을 상대하는 해당 병원 측의 태도를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사원은 그 수술 과정에서 그 어깨를 절개하는 부분부터 직접 내시경 카메라를 어깨에 삽입하여 그 염증을 제거하는 그 수술 전반에 걸친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수술 과정에서 다시 의사는 수술실 밖으로 한 차례 나왔다가 최종 수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나가는 그런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의사의 어떤 업무 관계상 바빠서 그리고 의료기기 사용법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납품 업체에서 더욱 많이 알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의료기기 납품 업체와 거래처인 병원과의 어떤 관계 유지를 위해서 대리 수술을 행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진료하고 있는데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건 아니죠. 제가 그게 응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병원 관계자 얘기인데요. 이제 MBN을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취재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 갖고 들어오는 건 아니죠? 내가 취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최명규 원장님,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환자가 지금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지금 취재에 나온 언론에 대해서 나 취재 응할 의무 없으니까 나가시오. 카메라 치고 나가시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이제 진심 어린 이제 사과를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사안에 대해서 어떤 명명백백히 어떤 조사에 응해갖고 빨리빨리 유가족의 마음을 최대한 그 아직은 유가족은 아니죠. 제가 죄송합니다. 아직은 뇌사 상태에 이른 거지. 아직은 그 단계이니까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우리 피해받은 가족의 마음을 최대한 달래줘야 되는 부분인데 네. 진짜 이런 태도는 오히려 더 분노를 갖다 불러일으키게 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영업사원이 그 장비를 다룰 줄 안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요. 최명규 원장님. 그렇다고 의료 지식, 수술 지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커다란 심각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본인은 그 진행하는 것만 아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타면 직진만 알게 되는 거지. 네. 만약에 결국은 환자의 상태가 뭐 피부 색깔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변동이 있었을 때 네. 그게 얼마나 현재 무리가 가고 있는가를 갖다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심정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전혀 감지하지 못했을 거고요. 네. 막상 심정지에 이르기 바로 직전에 네. 제대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 영업사원은 본인이 기기를 팔기 위한 거와 관계되어 있는 수술에 그것만 알고 있는 거지 네. 막상 환자가 심정지가 오거나 갑자기 혈압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지는 이 사람은 하나도 알지 못했었던 거기 때문에 당연하죠. 책임이 진짜 위중한 책임, 진짜 심각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장 교수님. 예. 도중에 저렇게 옷을 챙겨 입고 병원 밖으로 나가버린 원장은 대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심지어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다 부인을 했었습니다. 아하. 자신이 마치 집도를 한 것처럼.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이 하나하나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고 이 CCTV까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 제시하니까 이제 나중에 하하. 외래 진료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의 이제 변명을 했고요. 하하. 심지어는 이 수술을 대신 집도한 이분은 사실 갑을 관계죠. 병원과 본인은 의료기기를 납품해야 되는 거고 병원에서 이 기기를 사준다는 조건이라면 어쩌면 갑을 관계이기 그럴 수 때문에 있겠네요, 네. 본인은 거부할 수 없었다. 그리고 본인도 나중에 알고 보니 의사가 외래 때문에 바쁘다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 이제 의사의 진술이고요. 문제는 집도만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시켰으면 불안해서라도 마지막 사후 관리라도 했어야 되는데 네. 마취해서 깨고 환자가 회복되는 것도 보지 않고 저게 사복 차림으로 나간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원장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혼자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외래 진료를 보느라 바빴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기기를 잘 다루기 때문에 수술을 맡겼다. 손 변호사님, 네. 차라리 아무 말해도 말았으면 그냥 비난만 하고 할 텐데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이 처음이겠느냐. 그렇죠. 그날만 바쁘진 않았을 거예요. 아하. 네, 그날만 외래 진료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외래 진료와 수술이 동시에 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아하. 그런 경우를 다 확인한다면 생각보다 이런 대리 집도가 훨씬 더 많이 확인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지금 경찰이 꼼꼼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오윤성 교수님.
지금 환자분의 가족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느라 날벼락이에요. 그냥 어깨 약간 돌출된 뼈를 평평하게 다듬는 수술이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환자가 뇌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의 행태가 저 환자가 뇌사에 빠진 이후에 더 악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이번 내사 상태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이번이 처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아주 이제 그 CCTV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잖아요. 네. 예, 그런 상황 자체가 상당히 자연스러운데 네. 이번에 이제 이것도 의료사고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를 하고 난 뒤에 경찰이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CTV를 보니까 저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아하.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이 의료법에 보면은 이제 수술 전에 반드시 그 가족들에게 동의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의서 서명도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본인들이 뭔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위조를 한 그 사실도 세상에. 추가로 드러났고요. 또 이제 그 대리 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진료 기록도 허위로 기재를 한 것도 바로 이제 이번에 다 밝혀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환자들이 수술을 갖다 받는 그 상황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 폐쇄적인 수술실 내부 구조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이번 같이 어떤 사건이 발생되지 않으면 내부적인 고발 없이는 이게 밝혀지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더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지금 오 교수님 말씀 저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집도를 다른 사람한테 맡긴 것 자체가 의사로서 어떤 윤리적인 기본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가장 원초적인 것조차도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래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의사들이 사실은 저는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고소고발을 해도 부족할 것 같은 상황인 게 기계 다루는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의사라면 우리 의사 자격증을 왜 따고 그렇게 열심히 6년 이상 공부를 합니까? 그런 네. 부분도 그렇고 마지막에라도 좀 사죄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수준절 동의서도 조작을 하고 진료 기록도 본인이 직접 집도한 것처럼 다 간호조무사를 네. 시켜서 위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도 훨씬 더 가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네.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해당 원장과 의료기기 영업사원은 2사람 구속했고요. 나머지 5명, 간호사 등 5명에 대해서는 일단 불구속 상태지만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만, 최명기 원장님, 한 의료계에 있는 의사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장비를 잘 다루는 것과 수술은 별개다. 아니 이거는요, 꼭 의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기계를 잘 다룬다고 수술을 합니까? 맡깁니까? 그리고요, 전신마취 수술을 비의료인에게 넘긴다는 것은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 자격이 없다. 당연한 얘기지만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곳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소중한 권리를 부여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느 사람한테 칼로 그 사람의 몸을 절개하게 되면 당연히 범죄 행위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행위를 갖다 환자를 갖다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게 아니라 남의 몸에 손을 대는 것 자체도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허가받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다시 원래 마음으로 돌아가서 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정말.